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특선. 알퐁스 도테 마지막 수업.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는 시간이 몹시 늦었습니다. 게다가 아멜 선생님은 내게 그 전날 동사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친구들과 노느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 꾸중을 들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문득 수업을 빼먹고 들판을 쏘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숲에서는 찌찌새가 지저귀고 제재소 뒤쪽으로 리페르 들판에서는 프로이센 병사들이 발맞추어 걷는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들판 쪽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멜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라 급히 학교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2년 동안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것은 패전이라든가 징용, 철수 명령 따위의 나쁜 소식만 게시판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뛰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그리고 광장을 가로질러 급히 뛰는데 게시판을 보고 있던 대장장이 와슈테 영감이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꼬마야, 뛸 것 없어. 학교는 지금 가도 늦지 않았어. 나는 속으로 농담하지 마시라고 중얼거리고는 학교로 헐레벌떡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였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책상을 쿵쾅거리며 옮기는 소리,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선생님의 소리 등이 학교 안을 가득 메우곤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틈을 타 살짝 내 자리로 들어가려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멜 선생님은 커다란 자막대기를 옆구리에 끼고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중은 듯 고요한 교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더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츠, 괜찮다. 어서 자리로 가 앉거라. 지금 막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얼른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조금 가라앉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장학간이 오는 날이나 졸업식 말고는 입지 않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감색 프로코트에 가슴에 주름이 잡힌 가슴 장식을 달고 머리에는 자수가 놓여진 고급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엄숙하고 침착한 분위기가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실 뒤쪽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자를 손에 쥔 오젤 영감님, 예전의 면장, 집배원 아저씨, 그리고 마을의 여러 어른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들이었습니다. 오젤 영감님은 낡은 초급 프랑스어 독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큼지막한 안경을 쓰고는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놀라고 있는 사이에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 올라가 부드럽고 엄숙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시간입니다. 베를린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알사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일 독일어를 가르칠 새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인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독한 프로이센 놈들 같으니 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그런데 이때 나는 아직 프랑스어를 제대로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새를 잡겠다고 수업을 빼먹은 것이나 강가에서 얼음 지치기를 하며 보내버린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지겹고 재미없던 교과서나 문법책, 그리고 성경 등이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친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보통 때에는 자 막대기로 아프게 매를 때리시고 무서운 얼굴로 꾸짖던 선생님이셨는데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가야온 선생님.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정장을 입으시고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에 경의를 표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는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는 생각에 교실 뒤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학교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젤 영감님은 몇십 년이나 프랑스어를 익히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듯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40년 동안이나 프랑스어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라져버릴 조국의 사랑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암송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동사 규칙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작부터 기억이 안 나 나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몸을 비비고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아멜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 너를 꾸중하는 게 아니다. 너는 이것으로 충분히 벌을 받았다.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생각했지. 시간은 충분해. 내일이 있는데 뭐? 내일 공부하지? 그 결과가 이것이다. 교육을 다음 날로 미룬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 프로이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프랑스 사람이라고 우겨대느냐? 프란츠, 그러니까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부모님들도 되도록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밭이나 공장에 아이들을 보내왔다. 나조차도 공부를 시키는 대신 정원에 풀을 뽑게 한 적이 있었다. 내가 피곤할 때면 너희들에게 자습을 시킨 적도 있었지.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는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프랑스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었다 해도 자신들의 언어를 확실히 지키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다음 선생님은 문법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떠듬떠듬
따라 읽기도 하고 머릿속에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토록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아주 쉽게 생각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높았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은 듯이 열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법 시간이 끝나고 자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모두에게 나누어 줄 새 글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글씨로 프랑스, 알사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교탁위에 가로로 세워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마치 프랑스 국기가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종이 위를 사각사각 스치는 펜 소리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갑자기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지만 아무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학년 학생들조차도 조심스럽게 정성껏 선 긋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치 그 선도 프랑스어인 것처럼 신중하게 말입니다. 학교 지붕에는 비둘기 몇 마리가 내려앉아 구구구구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 비둘기들도 독일 말로 울어야 하는 걸까? 이따금 선생님을 바라보면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주변의 사물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눈 속에 새겨 넣으려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40년 동안 이 교실에서 매일같이 프랑스어를 가르쳐 왔으니까 운동장을 마주하고 있는 교실도 여전하고 창문으로 비쳐드는 햇살도 40년 동안 여전했을 테니까 다만 걸상과 책상이 오래되어 검게 빛나고 운동장의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랐고 선생님이 손수 가꾼 꽃들은 더욱 만발해진 것이 그 동안의 세월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선생님의 여동생이 2층에서 왔다 갔다 발소리를 내며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은 내일이면 이 고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침착하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자습 시간 다음은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역사 시간이 끝난 후 저학년 학생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일제히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교실 뒤쪽에 있던 오젤 영감님도 안경을 끼고 두 손으로 책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감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모두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광경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회의 종소리가 정오를 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프로이센 병사의 나팔 소리가 창문 밖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굳은 얼굴로 교단에 올라섰습니다. 내 눈에 선생님은 칠판을 다 가리고 서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지만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말씀하시지 못하고 칠판을 향해